코로나가 휩쓸었던 지난 3년, 많은 분들이 여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 답답하셨을 겁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세계가 국경을 열기 시작하면서 여행 마려웠던 수요를 해소하고 계실 텐데요. 중국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국내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중국인들의 여행 수요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까지 폐지하면서 여행 수요는 더욱 늘었죠. 춘제 연휴 기간 하이난의 고급 리조트 하룻밤 숙박료가 한화 3,700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14억 명이 넘는 인구 대국인 만큼 중국의 여행 산업 규모는 엄청난데요. 보복 여행 수요가 더해져 항공, 숙박, 면세 등 관련 산업도 덩달아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의 최신 트렌드와 경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중심잡기. 이번 주는 중국의 여행 산업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베이징 특파원 김광수입니다. 중국이 입국자 격리를 없애면서 중국 여행이 언제쯤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은 한국인이 일본에 이어 가장 많이 찾는 해외여행 국가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관광비자를 발급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은 한국, 일본을 상대로 최근 일부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10일 한국인 대상 상용비자, 방문비자, 가족 동반 단기비자 등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고요. 바로 다음날 도착비자 발급과 무비자 경유 제도까지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입니다. 한국이 먼저 입국자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2020년 3월 28일 이후 중단되고 있는 관광비자 발급은 양국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갖고 있는 여행 자원에 비해 이를 산업화하는 데 더딘 편입니다. 무비자 여행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고 여권만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글로벌 여권 순위에서 중국은 80개국만 가능해 공동 112위에 그쳤습니다. 1위 일본이 193개국, 공동 2위인 한국과 싱가포르가 192개국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죠. 주요 관광지조차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곳도 대부분입니다.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숙박, 화장실 등이 열악한 곳도 수두룩합니다. 신장, 티벳, 내몽고 등의 접경 지역은 외국인들의 여행이 쉽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태국,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는 물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관광 수입이 높은 유럽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편이죠. 중국이 해외 관광객에게 인색한 것은 국내 관광 수요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자국 여행객만 커버하기에도 버거울 정도죠. 중국의 관광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데다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관광 산업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죠. 공항, 철도, 도로 등 인프라가 확대되고 주요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관광지의 등급을 알파벳 A 개수로 매기는데 최고 등급인 5A급 관광지 숫자가 2022년 7월 기준 318개입니다. 10년 전인 2012년만 해도 144개였던 것이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대표적인 5A급 관광지는 베이징 만리장성, 상하이 동방명주, 중국 최고 명산인 안후이성 황산, 항저우 서호, 예능 프로그램인 신서유기에 나와 유명해진 샤먼의 구랑이 섬 등이 있습니다. 1년에 몇 개씩 다닌다고 해도 중국 사람들조차 이런 명소를 다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데 중국은 이런 관광지를 계속 늘리고 있죠. 중국은 휴일을 묻고 대체근무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여행을 가기 쉽게 만드는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1월 춘절 연휴에 일주일 정도 쉬는데요. 벌써부터 전국 주요 여행지로 향하는 항공편 가격과 호텔 숙박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공휴일 숫자는 적지만 최소 사나흘에서 길게는 열흘 가까이 쉬기 때문에 중국은 국내 여행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연간 국내 총 관광객은 2010년부터 코로나19 전인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10년만 해도 21억 300만 명이던 관광객 수는 2019년 3배에 육박한 60억 6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 28억 7,900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다가 이듬해 12.75% 증가한 32억 4,6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6월까지 14억 5,5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관광 지출도 따라서 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관광으로 지출한 금액은 2010년 1조 2,579억 위안에서 2019년 5조 7,250억 위안으로 급증했습니다. 관광객 수에 비해 지출 규모 증가 속도가 더 빠릅니다. 2020년 2조 2,286억 위안으로 줄었던 관광 지출 규모는 2021년 2조 9,2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1.02% 증가했습니다. 연간 1인당 관광 지출로 따지면 2019년 953위안을 썼습니다. 우리 돈 17만 5천 원 정도지만 대도시 월 최저임금이 2,500위안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관광산업의 발전에 따라 연관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 여행사는 2015년 27,621개에서 2021년 42,432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온라인 여행 시장 규모도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특히 온라인 여행사인
OTA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소비 확대를 위해 여행 산업을 지원하고 OTA 플랫폼에 투자금이 몰리며 대형화돼 서비스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대표적인 중국 OTA 플랫폼으로는 시트립으로 알려진 시에청이 있습니다. 시에청은 3억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전 세계 2위 온라인 여행사입니다. 시에청은 2016년 세계 최대 항공 검색 사이트인 스카이스캐너를 약 2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나스닥에도 상장돼 있습니다. 시에청이 최대 주주인 취날과 알리바바 계열의 페이주가 중국 온라인 여행 플랫폼 2, 3위 업체입니다. 중국 OTA 플랫폼 업계는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된 뒤 온라인과 오프라인 업체가 결합해 시너지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더해져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국내 관광에선 최근 차량 여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차량 렌트에도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국은 전국 곳곳으로 고속철도망이 잘 깔려 있고 도가 넓기 때문에 여행지까지 철도로 이동해 차량을 렌트하는 여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중교통보다는 스스로 운전하는 방식을 택한 것도 차량 렌트 산업이 성장하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중국 렌트카 시장은 연평균 10% 넘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칭하이성, 신장자치구, 시장자치구 등 넓은 지역을 여행하기에는 렌트카 여행이 무엇보다 유리합니다. 렌트카가 아닌 자차 여행객도 많다 보니 자동차에 실을 수 있는 차량용 냉장고, 차량용 오디오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의 여행도 많지만 중국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 나이가 지긋한 노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지난 2018년 노동절 관광객의 20%를 노인 관광객이 차지했다는 통계에서 볼 때 노인 관광시장 규모가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노인 중 절반은 매년 2, 3회 이상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여행 상품도 늘어나고 있고 노인들이 여행하기 편리한 환경이 갖춰지는 것도 수요 증가에 한몫하는 편입니다. 단거리 여행을 선호하던 추세도 점차 장거리 여행이나 해외여행으로 발전하는 편입니다. 여행에 쓰는 비용은 젊은 층에 비해 오히려 많다고 합니다. 저축해 놓은 예금에 연금, 자녀들의 용돈을 더해 여행 비용으로 쓰다 보니 그렇다고 합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평균 수명도 늘어나는 만큼 중국 여행업계의 노인 대상 상품은 점차 다양화, 고급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중 감정이 크긴 하지만 여행지로 중국에 대한 매력은 큰 편입니다. 하루빨리 관광비자도 재개돼 한국인의 중국 여행이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중국의 여행 산업에 대해 알아본 이번 주 중심 잡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씨앗 조우찌엔